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에 따른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과 함께 국민의힘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본격화하는 대선 전국의 움직임, 서정욱 변호사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달 30일에 전격 입당을 했지 않습니까? 당 지도부들을 패싱을 좀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 2일 날 이준석 대표 또 김기현 원내대표 다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도 갖고 일종의 환영식을 한 것이죠. 이준석 대표는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 좀 섭섭했다. 내가 지방 일정을 갔었는데 일정을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아마 이제 지금 아마 정설은 예. 여러 가지 이제 뭐 설이 있지만 예. 정설은 이제 윤 총장하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때 치맥 회동부터 예. 만났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8월 2일 예. 오늘이죠. 예. 8월 2일 이제 입당하기로 아마 두 분 사이에 이런 이제 묵시적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데일리안의 이제 단독 보도로 8월 1일 입당 이런 게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 총장 입장에서는 NCND 긍정도 확인도 못 해주고 예. 또 이게 부인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곤란한 상황인데 아마 이제 누가 그럼 이걸 누설했느냐 이런 이제 생각이 있겠죠. 아마 윤 총장 측에서는 이준석 측에서는 이제 8월 1일 입당을 흘린 게 아니냐 예.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겠죠. 본인 캠프에는 이제 다 믿을 테니까. 그쪽에서는 10일 전에 입당한다고 뭐 계속 얘기를 해왔으니까 아무래도 의심이 이준석 측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8월 2일 이미 공개된 상태에서는 예. 차라리 이게 전격 입당 예. 하자. 그리고 이제 그때 아마 윤 총장은 이준석이 지방까지 몰랐다 했지만 그거는 이제 선의의 거짓말로 봐야죠. 예, 그 화이트 라이, 선의의 거짓말로 보고 아마 이제 이준석 일정은 윤 총장 캠프가 모를 수가 없잖아요. 예. 그 전날부터 이게 공개하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준석 측에서 누설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준석은 패싱하자. 그래서 이제 또 이준석 있을 때 입당하면요. 예. 스포트라이트가 이게 또 이준석한테 절반 이상 갑니다. 그렇죠. 그럴 바에는 이제 그냥 없을 때 패싱해버리고 내가 이제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내가 당을 접수하듯이. 예. 그래서 이제 전격 입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입당하자마자 광폭 행보를 보였죠. 예. 막 김종인도 만나고 금태섭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초선 모임 강의도 하고 상당히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게 주말에 상당히 국민들한테는 신선한 충격을 준 것 같아요. 네. 정광석과처럼 입당하니까.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도 일부의 피로감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바로 이제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고 옛날에 지지율이 20%대도 많았죠. 근데 오늘 놓은 거 세 가지 제가 다 보니까 대부분 이게 다 30%대로 상당히 컨벤션 효과를 아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전에 뭐 20% 후반대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다 30% 거의 초중반대로 한 4, 5%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소개를 하면은 예. PNR 리서치 세계일보고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 PNR 리서치가 전에 말썽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말썽이라고보다도 조작 중단을 시켜버렸죠. 중단을 윤 총장이 이제 지지율이 제일 잘 노는 예. 그였죠. 그러니까 그래갖고 원래는 머니투데이하고 그렇게 쭉 매주 조사를 해서 일요일 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어디서 압력을 세게 넣어가지고 중단이 됐는데 이번에는 세계일보고 했네요. 예. 지난달 31일에 했는데 윤석열 35.3, 이재명 23.2, 예. 이낙연 16, 예.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6.9. 예, 그렇습니다. 여전히 4위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추미애가 3.2, 홍준표
의원은 2.8%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면서 홍준표 의원의 지지를 갉아먹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양자 대결에서도 윤석열 대 이재명은 51.1 대 37.3. 그리고 이낙연과는 52.5 대 38.3으로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다 이기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특히 좀 관심을 끄는 것은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39.2%까지 치솟았어요. 거의 40%대로. 일부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꽤 떨어졌었는데 그동안 초반에 이준석 컨벤션 효과가 좀 있다가 그 후로 쭉 빠졌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하면서 국민의힘도 동반 상승했고 민주당은 32.5%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TBS 의뢰로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KSOI라고 그러죠. 30일 날 조사한 것을 보면은 윤석열 32.3, 이재명 27.4, 그리고 이낙연 16%.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전주에는 8.1%였는데 5.8%로 2.3% 정도 빠졌어요.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는 윤석열 33, 이재명 24.2, 그리고 이낙연 13.3.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4, 5%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5% 정도까지 이렇게 오른 것을 보면은 사실은 이런 것은 이제 급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컨벤션 효과를 진짜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마 이제 그 세계 여론조사가 다 공통점이 이제 그 여야 이강식은 공통점인 것 같아요. 여당은 이제 그 이재명과 이낙연, 그다음에 그 야당은 윤석열과 최재형 이런 데 구도가 돼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이낙연도 이게 그 지지율이 급등하다가 지금은 상당히 이제 좀 조정기로 지지율이 약간 이게 그 멈추고 있는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최재형 원장도 이제 그 8월 4일 날 정식 출마 선언을 하거든요. 그때까지는 이제 지지율이 좀 완만하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중요한 게 이제 그 8월 4일 최재형 원장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게 지지율이 어느 정도 이제 두 자리를 가느냐 못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윤석열 대세론으로 좀 싱겁게 끝나느냐 아니면 이제 야당도 뭐 여당도 원래는 이게 이재명 대선으로 끝났는데 이낙연이 따라잡았잖아요. 한 16% 가까이 노죠. 그 결국에 야당도 과연 최재형 원장이 뭐 15% 이상 두 자릿수 이상 이러면 이게 좀 경선이 박진감 어떻게 되면 예측 불허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그 윤석열 대선은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상당히 그 이번 주가 있죠. 이번 주가 저는 상당히 중요한 주다. 지지율에서 변곡점이 되는 이런 주로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에서도 다음 주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컨벤션 효과가 죽어버리고 하락을 하느냐 이런 것은 어떤 변곡점이 되거든요. 지지율을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가야 입당에 따른 그동안의 여러 가지 우려들이 불식이 되는데 또 이번 주 이렇게 쫙 올랐다가 슬슬 빠지면은 이거 참 또 큰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번 주 나온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은 압도적 1위가 다시 회복이 됐고 그동안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문제로 뭐 일부에서 뭐 위기다 뭐 어쩌다 저쩌다 한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게 드러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지지율은 이제 그 제가 앞으로 이게 워낙 변수들이 많았어요. 상당히 앞으로도 이게 출렁출렁할 것 같아요. 뭐 여당도 그렇지만 대형 이제 이슈들이 터질 때마다 지지율이 이게 좀 올랐다가 빠졌다가 출렁출렁할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흔히 하는 말이지만 너무 이제 그 지지율의 1위 1비보다는 이제부터는 이게 윤 총장이요. 이제부터는 이게 그 뭔가 미래 비전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이제 그 반 문재인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 정권 비판 이걸로 이제 그
상당히 반사적으로 지지를 많이 얻은 면도 있잖아요. 예. 이제 국민의힘에도 입당했고요. 앞으로 이게 본격 이제 대선 국면에 뛰어들었으니 과연 이게 그 윤석열만의 정치, 경제, 외교, 뭐 안보, 문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이런 게 미래 비전, 과연 이게 뭔지 이걸 보여주는데 좀 더 전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당 이후 행보가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도 그 초선 의원들이 103명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예. 명불허전 보수다라는 그런 그 모임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특강도 했네요. 예. 뭐 부동산 정책 정부에 이걸 뭐 많이 비판을 했던데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입당 후 본인의 어떤 행보는 하나는 혁신으로 잡고 있고 그게 정당 정치가 지금과 같은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 민의가 제대로 수용되는 그런 정당으로 변모를 해야 한다는 그런 혁신으로 하나를 잡고 하나는 확장. 그러니까 당세 확장에 본인이 뭐 입당 그 회견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당의 확장에 기여를 하겠다. 그래서 당세 확장 이 두 가지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당 혁신 문제는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와의 협조 관계도 있어야겠지만 당세 확장을 위해서는 아마 이번 주부터 입당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벌이고 나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유권자들 또 이렇게 만나고 그래서 아마 4일날 응암역에서 그 입당 캠페인을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해갖고 수도권 뭐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입당 캠페인을 벌이면서 또 지역의 그런 민심도 듣고 그런 자기 뭐랄까 뭐 분위기를 이렇게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제 뭐 특강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 특강이 명불허전 예. 보수다. 아마 이제 간사가 그 허선아 의원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허선아. 예. 이분이 근데 그 초선 중에 한 절반 21명이 회원으로 있는 이런 데 모임에 5번째로 초빙을 받아서 오늘 이제 그 특강 그 강연했고요. 강연의 핵심은 이제 부동산 정책이 많은데 저는 상당히 그 강연 내용 중에 와닿는 게 부동산 정책을 해결하는 방법은 삼척 동자도 다 안다. 삼척 동자도. 그거는 이제 바로 시장에 맡겨두면 예. 공급 수요에서 이게 되는 게 아니냐. 이거는 저는 상당히 그 정확한 지적으로 봐요. 예. 지금 이게 그 이낙연이는요. 이낙연은 이제 그 택지 소유를 1320평방미터 있잖아. 1320으로 택지 소유를 제한하자. 땅까지 이게 못 가지게 하는 이런 좌파 정책이죠. 예. 그다음에 이재명이는 아예 국가가 아파트를 미리 쌀 때 사놨다가 비쌀 때 파는 정부미처럼 이게 이재명 정책이죠. 이런 이게 그 이낙연이나 이재명이가 사회주의 좌파 정책으로 부동산 문재인보다 이게 더 악화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윤석열 총장은 시장에 맡기는 이런 데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 점에서 저는 상당히 방향을 잘 잡았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 박사님 말씀하신 그 혁신하고 이제 그 당원 확장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벌써부터 제 카톡에도요. 단체 카톡이나 막 여러 그 조직 페이스북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1,000원만 내면 1,000원만 당비로 내면 투표권을 가집니다. 입당이 당원으로서. 투표권이 됩니까? 예. 예. 국민이 50%, 그다음에 당원이 50%잖아요. 예. 근데 그 1,000원만 내면 당원으로서 이게 그 투표권을 가지잖아. 윤 총장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제 당원들이 좀 아무래도 이게 불리하잖아요. 그 점에서 이번에 당원 가입 운동 1,000원씩 내고 이거는 이게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선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본선을 위해서도 자꾸 늘려야죠. 그렇습니다. 파일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1,000원만 내면은 이제 입당이 되고 투표권을 갖는. 예. 그래서 1,000원의 기적을 이루자 뭐 이런 예, 캐치프레이즈를 그렇습니다. 들고 나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책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비전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뭐 공정과 상식 포럼이라든가 이런 정책팀에서 거의 주요한 정책들의 어떤 큰 줄거리랄까 이런 것은 잡아가지고 이제 뭐 막바지 다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도 제가 그쪽에서 조금 들었는데 아마 윤 전 총장이 조만간 하나씩 국민들한테 선보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게 예선하고 본선이거든요. 예. 예선에서는 이제 이미 12~13명이 벌써 뛰어들었죠. 그러면 이제 그 국민의힘의
12세 명의 후보하고 차별이 되는 이런데 윤석열만의 정책이 뭐냐? 예. 주로 이제 다른 후보하고 차별이 되는 이런 새로운 이게 공약을 내비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 후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선이 되죠. 이때는 이게 기존의 국민의힘의 정책들이 다 있어요. 또 국민의힘의 정책이 의장실에 정책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하고 이제 윤석열 캠프의 정책을 또 이게 하나로 이게 조화시키도록 또 맞추 조율해야 되거든요. 그 점에서 이제 또 당과 조율하는 크게 두 단계인데 아마 이제 예선 과정에 과연 이게 윤석열만의 어떤 새로운 정책이 뭐가 노는지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